안녕하세요. 테슬라 게러지하우스 건축기 벌써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뭐가 지금 잔뜩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스마트홈으로 주택 건축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홈에 사용할 장비들을 몇 가지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작동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문해 볼 생각이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장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지난번에 골조 공사가 완료된 것까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창호를 설치했고 내부 목공 작업 그리고 외부 마감 작업 지붕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AV룸은 차음제를 꼼꼼히 바른 후에 상부 쪽에는 엠바보드를 부착했고 또 아래쪽에는 흡음제를 부착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페인트 칠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설계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무대 높이를 원래보다 상당히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AV 리시버 혹은 앰프 이런 장비들을 둘 공간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도의 장비실을 만들지 않고도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대 위에 또 설치할 여러가지 악기나 오디오 연결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게러지는 천장 마감을 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벽 부분은 게러지답게 노출 콘크리트를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홈 기기들을 구입도 하고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뭔가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숙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애플의 홈킷을 기본 베이스로 구성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홈킷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기기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홈킷하고 직접 연동이 안 되는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여러가지 가전제품들은 나중에 홈 어시스턴트라고 그런 솔루션을 좀 더 공부해서 천천히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링크시스 제품으로 주택 내에 와이파이 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천장형 둥근 모양의 AP를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홈에서는 네트워크 신뢰성과 보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링크시스 제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MX5300이라는 제품인데요. 일단 하나만 주문을 해서 테스트 삼아서 사용해 봤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서 3개의 팩으로 구성된 제품을 추가로 더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택 구조상 어떻게 배치를 해야 와이파이 망이 효율적으로 구성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이 완공된 후에 이 기기들을 여기저기 위치를 바꿔가면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메쉬 방식으로 와이파이 망을 구축하게 되면은 집안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SSID로 와이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재접속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할 것 같고요. 사용을 해봤더니 설정도 복잡하지 않고 그냥 거의 전원선과 랜선 연결만 하면 알아서 설정이 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내부에 안테나가 13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깔끔해서 집안 어디에 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홈킷으로 스마트홈을 구성할 경우에 홈킷 기기들에 대한 인터넷 연결 방화벽을 별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네, 이쪽은 제가 좀 가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전원 스위치가 있고 또 WPS 버튼 와이파이를 통해서 프린터 연결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죠. 그리고 리셋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원 연결 단자가 있고 인터넷 단자, 이더넷 포트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라우터를 이제 벽에 부착할 때 쓰는 브라켓을 별도로 판매를 하는데요. 뒤쪽으로 이렇게 랜선을 넣어서 선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게 벽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그비 방식의 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허브를 아카라 제품 M2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된 홈킷과 연동되는 허브 제품으로는 아카라 제품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트로 구성된 제품들을 구입했기 때문에 모션 센서, 또 열림 감지 센서, 스마트 플러그, 또 미니 스위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외에도 온습도 센서 그리고 조도 센서를 하나씩 더 추가했습니다. 나중에 이 센서들을 더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면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집안 내 전체 조명을 컨트롤하는 데 사용하는 조명 스위치도 일단 하나 구입해서 살펴봤고요. 모든 조명 스위치를 이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택을 설계할 때 조명은 모두 다 밝기 조절이 안 되는 일반적인 T5 조명으로 시공이 될 것 같은데요. 주택이 완공된 후에 필요한 포인트에 필립스 휴 같은 제품들을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밝기라든가 또 색깔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홈킷하고 연동해서요. 스마트폰으로. 이거는 필립스 스마트 전구를 쓰려면은 꼭 갖춰야 되는 브릿지인데요. 제가 지금 필립스 스마트 전구를 쓰고 있긴 한데 이 브릿지가 구형이거든요. 그래서 신형으로 교체해야만 홈킷하고 연동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형 브릿지도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제 필립스 휴 조명들은 전부 다 얘를 통해서 홈킷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커튼이 필요한 창이 6개에서 7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 전동 커튼으로 설치를 해서 모든 커튼을 열고 닫는 거를 자동화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도착하는 대로 한번 시험 삼아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관련 제품인데요. 출입문 보안은 일반 주택이다 보니까 비디오폰이나 월패드 같은 방식이 아닌 도어벨 방식으로 설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로지텍의 서클뷰 도어벨이라는 제품을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제품도 아직 도착하기 전입니다. 홈킷과 바로 연동되는 제품이고요. 방문객이 벨을 누르면 집안에 있는 애플워치, 아이폰, 아이패드 혹은 또 맥 컴퓨터, 영화를 보는 중이었다면 애플 TV 화면에 알람이 표시되고요. 바로 그 화상전화처럼 방문객과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초인종 소리는 홈팟에서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별도의 차인벨 세트는 설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애플 아이클라우드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하면 10일 동안의 영상을 아이클라우드에 무제한 용량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도어벨 역할뿐만 아니라 출입문 앞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알람을 보내주거나 혹은 영상을 녹화하기도 하고 얼굴 인식 기능이 있어서 등록된 사용자는 감지해서 누가 접근했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람, 동물, 차량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움직임 감지를 하게 되고요. 또 녹화를 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모션 감지 구역을 따로 설정해서 필요없는 알람은 오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택 외부의 보안 카메라도 CCTV가 아닌 아웃도어 스마트 카메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너텐모라는 회사의 아웃도어 스마트 카메라인데요. LED 등이 내장되어 있어서 어두운 상황에서는 보안등 역할도 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감지된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동물,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FSD와 비교해서 인식 능력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영상을 선택해서 사용자가 학습을 시켜주는 기능도 있는 걸로 봐서 별로 크게 기대는 안 되는데요. 나중에 실제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영상은 드랍박스나 FTP 서버 같은 곳에 저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시놀로지 나스 서버에 저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제품도 역시 모션 감지를 할 구역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락은 아카라의 N100이라는 제품을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제품은 지그비와 블루투스를 지원합니다. 지문, 비밀번호, NFC, 또 물리적인 키, 스마트폰 앱, 홈킷 이렇게 7가지 방식으로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 임시 비밀번호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도어락 모듈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제품보다 2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이 걸쇠도 보통 우리나라 제품은 하나씩밖에 없는데 이 제품은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어 프레임 제작할 때부터 이 스펙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홈팟은 현재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홈팟 미니를 몇 개 더 구입해서 각 방마다 두고 음성 명령으로 홈킷 디바이스를 제어할 생각입니다. 홈킷이 아직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영어로 명령을 해야만 합니다. 조명을 켜고 끄거나 커튼을 열고 닫고 그런데 어려운 영어를 쓰는 건 아닐 것 같아서 별로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홈킷을 사용하려면 홈허브가 필요한데요. 홈팟이나 애플 TV 혹은 아이패드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패드는 아무래도 전원이 항상 들어와 있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홈팟을 홈허브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애플 TV도 구입을 해놨으니까 애플 TV와 홈팟을 홈킷의 홈허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홈팟. 이 음악 소리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조그마한 스피커에서 아주 낮은 저역대의 사운드를 잘 재생을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 홈팟이 단종이 돼 버려서 홈팟을 2대를 가지고 있으면 스테레오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딱 하나밖에 못 샀는데 단종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홈팟은 더 이상 구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홈팟 미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서 공간이 여러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가족 간의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이폰을 통해서 각 방에 있는 홈팟으로 무전기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홈팟에서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폰의 홈킷 어플에서 자 피자하고 치킨 중에 다들 고르세요
자, 피자하고 치킨 중에 다들 고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들은 설치할 때가 되면은 실제로 어떻게 설치를 하고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또 뭐 기능은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